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씩씩한 변호사 임경숙입니다. 오늘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만나보시죠. 저는 5살 먹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데려다 주려면 아이가 엄마 가지 말라고 하면서 매달려 옵니다. 그럴 때마다 안 떨어지는 애를 억지로 떼어놓고 나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 회의감도 들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하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이냐 가정이냐 갈등이 많죠. 아이를 키울 때 모든 엄마들이 느끼는 심정입니다. 우는 아이 두고 오면서 느끼는 죄책감, 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집으로 달려가는 엄마들은 직장에서 또 이리저리 눈치 보이는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양쪽에서 다 죄책감과 갈등을 다 느끼고 있죠. 그러면 엄마들은 왜 육아와 일 사이에서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빠들은 육아와 일 사이에서 절대 갈등을 느끼지 않고 왜 엄마들만 육아와 일 모두 책임을 지라고 할까요? 엄마들의 직장 생활은 엄마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한 것이니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네가 다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싶으면 가정일을 완벽하게 해놓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일을 하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가정을 제대로 관리 못할 거면 아예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 폭력입니다. 왜 엄마들에만 슈퍼우먼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원래 엄마의 몫이고 아빠는 그저 도와준다고 합니다. 왜 아이는 같이 낳았으면서 기르는 것에 아빠는 도와주는 역할인지, 그 도와준다는 말은 그야말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주면 땡큐,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엄마가 버는 돈은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돌봐줄 이모님이나 가사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돈이 그 돈이나 엄마가 고생해서 버는 돈이나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더 모자랄 때도 있어요. 엄마가 나가서 고생해서 버는 돈이 아이 봐주는 이모님 월급으로 다 나갑니다. 또는 시댁 어른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애 키우는 게 돈 버는 거다. 그 돈 몇 푼 번다고 나가 돌아다니는 동안 애는 남의 손에 맡겨서 애가 잘 되겠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애라도 아프면 엄마는 갈등 고민 하다가 결국은 회사를 그만둡니다. 근데 막상 애를 다 키우고 나면 엄마는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이미 세상은 너무나 급속도로 변해있기 때문에 엄마의 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고 다시는 엄마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또 좌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 엄마는 꿈을 가지면 사치인가요? 일을 한다는 그 꿈, 소박한 꿈, 나도 일하고 싶다. 나도 능력 인정받고 싶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내 이름 석자,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 꿈, 그게 정말 무리한 요구일까요? 왜 여자만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에게도 공평한 대우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회사를 다니고 자기 능력을 펼쳐보려고 하면 그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 견고함 남자들은 모릅니다. 아직도 대기업이나 고위공직자의 여성의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형편없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 양성평등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얼마나 일터에서 여성들이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지 오죽하면 법으로까지 만들어 놨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성들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법조차도 실제 회사에서 일터에서 보면 그만큼 동등한 능력을 인정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고 성과를 보여야만 진급하고 연봉도 오릅니다. 가정일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면서 회사 일도 완벽하게 하라고 떠미는 것이 이 능력 위주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은 아예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일과 가정을 모두 성취해내는 멋진 언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에게 제가 용기를 내어보라고 몇 가지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절대로 일을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나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지도교수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내가 버는 돈을 전부 아이 봐주는 돈으로 나갈지라도 절대로 일을 놓지 마라.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 봐주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내 소득은 그만큼 더 늘어나니까 결국은 남는 거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내 곁을 떠나더라도 내 일은 항상 내 곁에 남아있다. 그러니 절대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 저는 대충 흘려들었어요. 대충 그랬는데 근데 막상 제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할 때 그때 교수님이 해준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일과 가정을 모두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어리니까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는 육아에 전념하겠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육아를 하는 동안에 꾸준히 틈을 내서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시대의 트렌드를 놓치지 마세요. 전문 자격증 공부도 괜찮고 창업 공부도 괜찮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공부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꿈을 놓치는 마세요. 공부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웹 3.0 시대가 오고 메타버스의 시대가 옵니다. 디지털 세상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집니다. 디지털 관련 공부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는 동안 육아일기를 써서 블로그에도 꾸준히 올리시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려보세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그 모습을 유튜브로 보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엄마를 닮아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엄마가 공부할 때 아이들이 동화책을 들고 와서 엄마 옆에 앉아서 책을 봐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됩니다. 일과 가정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